앞에 1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한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? 저는 네.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아,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 탄핵 사태, 이 계엄령 발동 사태는 민주당이 자극한 게 많다. 음,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한테 절대 안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게 많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윤 대통령 관련한 이 개헌 관련한 사항들이 수사를 통해서 계속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어,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정말 밝혀지고 사실관계로. 언론에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거로 인해서 보충이 되면 음, 사람들이 이제 느끼잖아요. 이건 그렇죠. 탄핵을 피할 수 없겠다라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. 네네네. 그렇게 될 때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는 당연히 여론이 한동훈 대표를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예. 탄핵이 본격화가 되고 현실화가 될수록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재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자, 예를 들어서 계엄령 발동만 보잔 말이에요. 네네.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행동은 대단히 평가받을 만한 행동이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추경호 대표가 오늘 소환 요청 들어왔는데 검찰에서 네. 그 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분명히 기소될 거예요. 기소되면서 추 대표에 대한 추 원내대표에 대한 행동들이 낱낱이 뭔가 보도가 될 것이고 그렇죠.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추 원내대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의 당시 행적과 발언과 그런 것들은 음.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. 어. 그때는 그냥 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또 서울이 아닌 그걸 직접 보시지 않은 그 생중계 장면을 보시지 네네. 않은 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렇죠. 저는 봤어요. 어. 근데 그걸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게 이랬구나. 음.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. 그때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빠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당을 그래도 이끌어서 18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구나. 이거 엄청 큰 겁니다. 그렇죠. 한동훈 대표는 그걸로 정치하는 거예요. 음. 다른 걸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하나. 그게 하나의 상징 자본인 거예요. 계엄 사태에 내가 반대했다. 예. 가장 빨리 그렇죠. 그리고 단호하게 본인이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그겁니다. 그게 국민들한테 앞으로 보시기에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실체라고 할까,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도 조금씩 인식이 바뀌게 될 거고, 그럼요.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될 거다.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때 이재명은 안 보여요.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 본회의장에 원래는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. 네. 근데 뭐 박주민 의원이 주장하죠. 본인이 이렇게 한동훈을 들어가시라고 했다고요? 했다고. 뭐 네. 그거는 사실로 저는 알아요. 음, 박주민 의원이 저랑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하더라고요. 음. 고맙습니다. 거기 보면 보좌진들도 다 들어가요. 네네. 거기서 앉아서 또는 서서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 안 들어오나 이 노심초사하는 게 그대로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. 네네. 그거는 정말 어떤 전장에서 리더가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18명 딱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중에 실제 본회의에 참석 안 한 분들도 있어요. 저희 당에. 그러니까 그것과 대비된다는 얘기예요. 제 얘기는. 그 평가가 나옵니다. 18명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. 나옵니다. 지금의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일부의 이제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좀 시간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. 배신자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데요. 네.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를 겁니다. 예,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네네. 강도는 많이 적을 거고요. 왜냐하면 그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목도했고 네. 대상이 국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.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.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배신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예, 무엇에 대한 배신이냐. 제가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.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.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탄핵 당시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 프레임에 걸린 게 아니에요. 원내대표 할 때 네네.
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.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그렇죠,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꽤 된 얘기란 말이에요. 아, 지속적으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그쵸, 그쵸. 대통령과 대립하는 게. 음, 배신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직접 썼고 박 전 대통령이. 네네,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르다. 아, 분명히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다르게 적용이 될 다르다. 거다. 예.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또 권영세 의원이 됐는데 예.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그 더블 권이거든요. 둘 다 권이고 더블 이제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인데 예.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일단 네. 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빨리 세워야 하고 네. 비대위 체제로 빨리 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분이 누구냐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. 권영세 의원으로 비대위원장 결론이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네. 예, 권영세 의원이 특별하게 어떤 색깔이 센 분이 아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저희 당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그만한 분이 없다고 봐요. 저희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당내의 어떤 분열? 갈등, 분열 양상을 빨리 하나로 모으는 그렇죠.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. 네네. 그럼 이제 권영세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도부가 지도부 구성부터 해서 그런 걸 세심하게 하나씩 뭔가 그 혼란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면 네.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 그렇지가 않고 색깔이 강한 분이 왔다. 네. 그러면은 그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어렵겠죠. 그렇죠. 그런 차원에서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 지명이 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뭔가 강한 느낌의 뭐 색깔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 보니까 무난무난하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지금은 그 리더십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. 오.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. 앞으로 그럼 비대위원들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나와야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, 네네. 예, 뭐 원외도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네. 다 섞여서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.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비난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어떤 친윤 색채가 너무 도드라진 지도부가 만약에 되면 네. 이건 뭐 하기도 전부터 자멸이죠. 예. 그런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어. 솔직히 인사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. 아니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이긴 한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분노했던 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은 김민전 최고야 뭐 자기가 나 사퇴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사퇴를 하는 것인데 진종호나 아니면은 장동혁 최고가 버텼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친윤 쪽에서 두 사람에 대한 뭐 뒷조사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도대체 장동혁 최고랑 진종호 최고는 어떤 생각으로 일단 탄핵 이후에 그렇게 사퇴를 했을까요? 저도 직접적으로 네. 뭐